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이유와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혈액형과 성격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별 성격 유형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서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혈액형이 아니라 경험과 환경, 유전이라는 점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죠.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면 학생 때 정신과 수업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성격과 혈액형은 관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식으로 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정말 이런 미친놈이 있나? 시덥잖은 놈이 있나?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바라보시다가 약간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한마디 비슷하게 이렇게 한참 있다가 그냥 하긴 하셨는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자유분방하다, O형은 활발하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워낙 널리 퍼져 있고 또 A형과 B형과 O형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관됩니다, 이게. A형은 소심하고 예민하고 뭐랄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진중하고 그렇다고 돼 있고, B형은 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이고 뭐 그렇게 돼 있고, O형은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무던하고. 그런데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과 심리학 연구에서 하도 이게 많이 나오니까 연구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연구를 실제로 해보니까 당연히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혈액형은 뭐 적혈구의 단백질 유형을 결정할 뿐, 그러니까 적혈구가 좀 타입이 조금 사람 얼굴 생긴 게 조금 다르듯이 타입이 좀 다른 그런 거지, 신경계나 심리적 특성, 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난 성격은 유전자와 그리고 성장 환경, 사회적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지 혈액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특정한 패턴을 발견하면 쉽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무작위의 어떤 아무거나 막 이렇게 던져줘도 특정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자신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름에서 특정한 모양, 뭐 동물 모양, 양 모양 이런 걸 찾는 거라든지, 나무 모양을 보고 뭘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돌을 보고 사자를 닮았다, 뭐 고양이를 닮았다 이렇게 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죠. 성격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려보면요, A형은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 번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 책을 봐도 A형은 예민하다, 저 책을 봐도 A형은 예민하다, 또 다른 걸 봐도 A형은 예민하다, 소심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A형이라서 소심하고 힘든가 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저도 소심한 면도 있고 활달한 면도 있고 진취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형적인 A형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인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나는 A형을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사실이 아니었죠. 이런 효과, 그러니까 뭐 당신은
예민하다. 그리고 당신은 소심하다. 누구나 예민할 때가 있고 소심할 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반음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적 현상인데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모호한 성격, 설명을 자신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혈액형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점을 볼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죠. 혈액형 성격론도 이런 거를 교묘하게 써가지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을 분리해서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뭘 봐도 내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혈액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들 한번 A형, B형 이런 걸 쭉 보시면 나는 A형이지만 B형에 해당되는 것, AB형에 해당되는 것, O형에 해당되는 것 다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비슷한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신은 소심하지만 때로는 진취적이며 상처받기 쉽고 그렇지만 때로는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또 강인한 면도 있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딛고 일어서는 그런 아주 뭐랄까 좀 강인한 그런 마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딱 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을 그냥 네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 혈액형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없다는 게 거듭 밝혀졌습니다. 계속 연구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하고 계속했다는 거죠.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는요, 이게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심리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이게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혈액형과 성격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이제는 다른 걸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을 분석해서 그 성격이 어떻게 유래됐다 이런 말 말고 이미 갖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분석해서 유형을 나누어 놓는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 그래도 혈액형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별자리와 같은 다른 내용들도 혈액형과 비슷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혈액형을 믿는다면요, 별자리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다 믿어야 되고요. 서양에서는요, 혈액형보다는 별자리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자 자리는 리더십이 강하고 물고기 자리는 감성적이다. 물병 자리는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많죠. 별자리와 혈액형 성격설이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형과 성격이 교묘하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을 분류해서 탁탁탁탁 넣어서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짓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만 진지하게 믿고 자신의 성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해야 돼. 나 나서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B형이니까 변덕이 심한 건 용인이 될 거야. 난 변덕이 심한 거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거죠. 과거에 제가 혈액형에 대해서 너무 세뇌가 된 나머지 친구의 혈액형을 보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이면 사귄다든지 아니면은 B형이면은 좀 멀리 한다든지 AB형이면 좀 경계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혈액형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액형, 성격과 관계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리를 또 해볼게요. 혈액형과 성격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것은 심리적인 착각입니다. 또 그 착각한 것이 내가 그러면 바보냐? 그건 아니고요. 착각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사람이 나쁜 겁니다. 혈액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성장 환경이 성격을 결정하고요. 자신의 혈액형은 더 이상 그 성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만 혈액형을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격과 혈액형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